안녕하세요. 브레스트밥 박진석입니다. 지난 시간에 피막에 대해 알아보면서 구축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말씀드렸었습니다. 가슴 성형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구형구축입니다. 구형구축에 대해 잘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구형구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구형구축하면 백이 단단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수술 후에 가슴이 단단해지는 것은 맞지만 백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구형구축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피막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. 피막은 보형물을 넣기 위해 몸속에 공간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흉조직입니다. 피막이 생겨서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안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. 만일 보형물이 없다면 내 상처끼리 잘 붙겠지만, 상처가 보형물과 닿아 있다면 보형물에 닿는 부분에 흉조직이 생기게 됩니다. 피막은 수술 후 일주일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2-3개월째 가장 두꺼워졌다가 흉의 성숙기를 거치며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얇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. 건강한 피막은 얇고 투명하며 음식물 싸는 투명한 랩 같은 느낌으로 부드럽습니다. 반면 비정상적인 피막은 두껍고 불투명하며 단단하고 늘어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백을 싸고 있는 피막이 오그라들면서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보형물이 부드럽게 있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사라지고 점점 보형물을 옥죄어 바람 빠진 공처럼 부드럽지 못하고 바람이 가득 찬 그런 공처럼 단단하고 공 모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.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려나? 부피 대비 가장 표면적이 적은 형태가 공 모양입니다. 따라서 보형물이 들어있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가슴 모양이 공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, 그래서 구축이라고 하게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. 백 주변에 피가 고이거나 직물이 고이는 경우, 또 세균이나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이야기되지만, 이런 상황이 있어도 구축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, 이런 상황이 딱히 없었는데도 구축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. 다양한 원인들이 상처 회복을 늦게 하여 그 결과 흉조직이 두꺼워지고 가슴이 단단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상처 회복기에 백 주변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축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. 가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.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서 가슴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구형구축 발생률은 1%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. 그러나 이미 발생한 구축의 치료 성공률은 80에서 90% 정도로 구형구축 치료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. 지금까지는 구형구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형구축을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